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 임상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자, 우리가 공황장애를 겪다 보면 이제 공황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황 발작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이 그 이전의 원상태로 돌아가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공황장애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질식감을 중심으로 공황 발작을 겪게 된다면 이런 질식감 중심의 응급실을 뛰어갈 만한 질식감 이후에 그럼 호흡이 편해지느냐? 그럼 결코 편하지 않다라게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50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50을 들이쉬고 50을 내쉬는 이런 이제 호흡을 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그래서 50을 중심으로 이런 전체 이제 100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된다면 실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평상시에 또 공황 발작 후에도 호흡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호흡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호흡이 짧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단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질식감 중심의 이제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께서 나름대로 이 치료하는데 뭔가 더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것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기본적인 특징이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런 형태로 이제 숨을 쉰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제 가능한 천천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식호흡의 어떤 그 효과로서 그래서 이제 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숨을 많이 들이셔서 횡격막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가 올라온다 이제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게 되면서 이제 가능한 한 폐에 이제 그 공기, 산소가 이제 오래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산소를 가능한 한 이제 많이 들이쉬게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원리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천히 숨을 내쉬는 과정에서 우리의 이제 신체가 이완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복식호흡에서는 그런 원리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런데 과연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제 공황장애에서 하시는 분들이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제가 두 가지 임상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임상례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인데요. 이분도 공황장애가 이제 진행된 지가 이제 5년 이상 이제 경과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호흡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안내 사항을 알려드리고 쭉 치료를 진행하는데, 제가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2단계하고 3단계를 지날 때 보통 이제 3, 4개월 정도를 경과하게 되는데, 이때쯤 되면 이제 증상이 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살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나 또는 내가 이제 다 나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분께서 3, 4개월 정도가 이제 됐는데도 전혀 증상이 이제 호전이 없어서 다시 이제 여러 가지를 다시 이제 체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복식호흡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이제 복식호흡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리고 제가 이제 새로 이 공황장애 치료를 위한 이제 호흡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이전에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본인은 복식호흡을 이제 해왔다라는 것이 죠. 그래서 제가 이런 복식호흡이 이제 이 공황장애에 이제 장애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과 또 기타 이제 새로 이제 호흡법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드렸을 때 이게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오랫동안 자기가 복식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선뜻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방법을 다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서 5,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좀 좋아지고 호전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돼서 본인이 이제 몸으로 겪고 하면서 이제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지 이제 이런 부분들 이해를 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의 이제 남성분이신데요. 물론 이분도 이제 5년 이상 이제 공황장애가 이제 쭉 경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본인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복식호흡을 해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이제 것이 굉장히 특징적이어서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은 이제 직업과 관계돼서 자기가 복식호흡을 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흡을 딱 처음에 시키면 그냥 배가 엄청나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이죠. 배만 이제 정말 우리가 올챙이 배라고 하듯이 그냥 배가 볼록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새로운 호흡법으로 교정을 시켜드리고 나서 한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이제 5, 6개월 정도 진행하는 동안에 그동안 계속 공황 발작이 이제 공황 증상들이 발작까지는 아니어도 증상들이 중간중간 나타나서 굉장히 이제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런 증상들 없이 무난하게 그냥 치료가 잘 돼서 치료가 종결된 이제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두 사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개인적인 이제 저 자신이 이제 공황장애를 겪었기 때문에 경험과 또 우리 임상에서 우리 환자들을 보는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이것은 이제 약간의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취사 선택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에서는 정상적인 호흡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호흡과 관련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 호흡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을 우리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호흡의 과정도 들이쉬는 들숨과 내쉬는 날숨, 이 과정에 자율신경이 개입을 하는데, 들이쉴 때 들숨에서는 교감신경, 내쉴 때 날숨에서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뇌의 이 호흡 중추가 연수에 있는데, 이 연수에서 이 호흡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에는 이 부교감신경은 개입하지 않고 교감신경만 개입하여 교감신경이 이제 호흡의 리듬 전체를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들이쉬고 내쉴 때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냥 하고 내쉬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무줄을 늘릴 때는 이렇게 힘을 써서 에너지를 써서 이게 느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놓는 순간 이 고무줄의 탄성에 의해서 다시 원래 제자리 사이즈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듯이 호흡의 기본적인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하고 흉곽이라고 하죠. 전체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확장된 흉곽이 탄성에 의해서 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이죠. 다시 알아서 이렇게 에너지 없이 그냥 쪼그라들면서 호흡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호흡은 이 교감신경이 개입해서 우리가 힘을 써서 흉곽을 확장하고 들이마시는 과정과 교감신경의 개입이 이제 작동이 중지돼서 폐의 탄성에 의해서 공기가 배출되는 과정, 이 두 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정상적인 호흡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 이제 또 과정은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 과정에서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에너지를 써서 흉곽을 확장시키게 되는데요. 내쉴 때도 우리가 힘을 써서 후 하고 억지로 내쉬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100m 달리기를 우리가 하고 나면 굉장히 숨이 차기 때문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써서 호흡을 배출하게 되는 날숨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뭔가
에너지를 써서 호흡을 배출하는 과정에도 이제 부교감신경이 아니라 이때도 역시 교감신경이 개입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패턴. 첫 번째, 들이쉴 때 교감신경만 개입하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 들이쉴 때, 내쉴 때 모두 교감신경이 개입하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평상시의 호흡. 들이쉴 때만 이제 교감신경이 개입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24시간 내내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우리가 들이쉴 때 에너지를 쓰고 내쉴 때도 에너지를 쓰는 이 과정하고, 만약에 들이쉴 때만 에너지를 쓰고 내쉴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호흡을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어느 쪽이 좀 더 에너지 효율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첫 번째 들이쉴 때 에너지를 쓰고 내쉴 때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 과정이 보다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24시간 숨을 쉴 때 12시간 정도는 우리가 숨을 들이쉬는데 에너지를 쓰는 거고 12시간은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존에는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들이쉴 때 에너지를 쓰고 이제 내쉴 때 폐 탄성에 의해서 폐가 쪼그라들면서 공기가 나가는 이 과정에서는 이제 여기 이 늑간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완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완이 이 신경신호는 신체 전반에까지 파급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어나는 이제 정상적인 호흡, 들이쉴 때 에너지를 쓰고 내쉴 때는 폐 탄성에 의해서 호흡이 나가는 날숨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은 에너지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 폐뿐만 아니라 폐 흉곽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이완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호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점이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복식호흡과 관련돼서 이제 정상적인 호흡과 이 복식호흡이 이제 어떻게 대비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복식호흡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정상호흡을 말씀드릴 때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과 이제 이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복식호흡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내쉴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면 폐가 팽창하는 과정이 실제로 이렇게 흉곽이 들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들고 팽창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이 이완하면서 이제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복식호흡을 해서 배가 이렇게 볼록 올라온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배가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이 흉곽에 있던 공기가 우리가 빠져나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면, 자, 우리가 흉곽에 있는 공기가 흉곽의 탄성에 의해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랑 밑에 서 있는데 배의 탄성에 의해서 이것이 횡격막을 밀어 올려서 그 다음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과정하고 어느 것이 공기가 빠져나가기에 좀 더 쉬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있던 공기가 여기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 밀어 올려서 공기가 여기에 압력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공기가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이완이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좀 보자면, 이 공기를 이제 이 복식호흡에서는 천천히 이제 내쉬게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과정이 되겠는데요. 천천히 나가게 할 때도 역시 근육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도 이렇게 빨리 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들 수도 있죠. 그럼 천천히 든다고 힘이 안 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듯이 역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내쉬는 과정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교감신경계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감신경계가 계속 개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호흡을 내쉬는 날숨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완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이 교감신경이 깊이 항진되어 있는, 폭주하고 있는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을 치료할 때 우리가 호흡 시에 편안하게 교감신경의 활동을 끊어주는 정상적인 호흡하고 내쉴 때도 계속해서 교감신경이 작용하게 하는 이 복식호흡하고 무엇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느 것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식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공황장애라고 하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으로도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진정시키는데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호흡, 들이쉬고 흉곽을 통해서 들이쉬고 흉곽의 탄성에 의해서 알아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 과정이 에너지 효율과 이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말로 다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한숨을 좀 자주 내쉬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황장애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중요하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공황장애를 이해할 때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치료에 굉장히 축이 된다. 그래서 비로소 이 호흡이 교정이 될 때 공황장애가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물론 호흡으로 공황장애를 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오늘 공황장애와 이제 복식호흡과 관련돼서 드린 말씀들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저의 진료실에서라는 이제 한정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이제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식호흡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공황장애와 좀 한정지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취사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들으시고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